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2025년 4월,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헤드라인이 떴거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세계 1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자리를 SK 하이닉스가 빼앗은 겁니다. 33년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삼성이 지켜온 그 자리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자,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99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때만 해도 반도체 하면 일본이었어요. 도시바, 애니시, 히타치. 이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1992년 한국의 삼성전자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세계 최초로 64MB 디램 개발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해 삼성은 세계 1위에 올라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는 거대한 벽을 한 번에 뛰어넘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후로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3년 256MB 디램, 1996년 1GB 디램, 세계 최초, 2002년 낸드 플래시까지 세계 1위. 뭐랄까요? 너무 잘 나가서 경쟁자들이 포기할 정도였어요. 그럼 이때 SK 하이닉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2등이었어요.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도 1990년대에 반도체를 시작했지만 1997년 IMF 때 큰 어려움을 겪었죠. 회사 이름도 바뀌었어요.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가 되고 2012년에 SK그룹이 인수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볼까요? 디램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43.5%, SK 하이닉스 29.2%, 14.3%포인트 차이.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SK가 삼성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챗GPT가 나왔을 때, 저도 처음 써봤을 때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와, AI가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 챗GPT가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갑자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AI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메모리로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슈퍼카 엔진이 있는데 기름을 빨대로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기름이 안 들어오면 소용없잖아요. AI 칩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찾기 시작한 게 바로 HBM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HBM이 뭔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HBM은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의 약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초고속 대역폭 메모리죠. 일반 디램이 이렇게 평평한 단층집이라면 HBM은 이렇게 디램을 층층이 쌓아 올린 아파트 같은 거예요. 8층, 12층, 심지어 16층까지 쌓습니다. 층을 쌓으면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가 훨씬 많아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단층 집은 문이 하나인데 16층 아파트는 각 층마다 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동시에 드나들 수 있죠.
HBM도 똑같아요. 데이터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속도가 5배 이상 빠릅니다. 게다가 전기도 40%덜 먹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디램 칩을 쌓으려면 칩 사이를 연결하는 구멍을 뚫어야 해요. TSV라고 하는데요. 이 구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전체가 불량품입니다. 게다가 칩을 쌓으면 열이 엄청 많이 나요. 이 열을 잡지 못하면 칩이 타버려요. 그래서 HBM은 만들 수는 있는데 제대로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SK 하이닉스는 이미 10년 전부터 HBM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013년부터요. 2013년이면 챗GPT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AI 붐은커녕 스마트폰도 이제 막 보급되던 때죠. 그때 SK 하이닉스는 미국 AMD와 손잡고 HBM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세대 HBM 개발 성공, 2018년 HBM이 양산 시작, 2020년 HBM이 엔비디아의 공급 시작. 10년 동안 꾸준히 묵묵히 준비한 거예요. 시장도 작고 돈도 잘 안 되는데 말이죠. 그 10년 동안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핵심 기술이 있어요. MR-MUF 공정. 이름은 어려운데 하는 일은 간단해요. 디램 칩을 쌓을 때 생기는 열 문제와 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술이에요. 이건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는 독점 기술입니다. 그럼 삼성은 이때 뭘 했냐고요? 삼성도 HBM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2019년 이재용 부회장이 큰 발표를 했어요.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 투자. 삼성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메모리는 이미 1위니까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로 새 시장을 만들자. 사실 틀린 전략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바람에 HBM에 투자할 자원과 인력이 줄어든 거죠.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삼성, HBM 연구팀의 핵심 인력 일부가 SK 하이닉스로 이직했다고 해요. 드디어 2024년이 됩니다. AI 시장이 폭발한 거예요. 챗GPT, 미드저니, 클로드, AI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AI 칩 수요가 하늘을 찔렀어요. 특히 엔비디아의 H100, H200 칩이 대박이 났는데 이 칩들에는 HBM이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SK 하이닉스가 독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2024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 2024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여기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둘 다 부스를 차렸어요. 자기들 HBM3이 제품을 전시하려고요. 그런데 이때 전설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SK 하이닉스 부스에 들렀어요. HBM3이 12단 제품을 보더니 직접 사인펜을 꺼내서 이렇게 써요. 젠선 어프로브드. 젠슨 승인.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한 엔비디아의 CEO가 너희 제품, 내가 직접 검증했다. 최고다라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반면 삼성은 이때 아직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발열 문제 때문이었죠.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4년 HBM 시장 점유율 SK 하이닉스 52.5%, 삼성전자 42.4%, 마이크론 5.1%,
SK 하이닉스가 과반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HBM은 일반 디램보다 가격이 56배 비쌉니다. 같은 용량을 팔아도 돈은 5배 이상 벌어요. 이익률은 더 높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조금만 올라가도 매출과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드디어 2025년 1분기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발표. SK 하이닉스 36%, 삼성전자 34%, 마이크론 25%, SK 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가 1992년부터 지켜온 왕자 33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2024년 SK 하이닉스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연매출 66조 원 전년 대비 100% 증가. 영업이익 23조 4천억 원. 4분기 영업이익 8조 원 역대 최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5조 7천억 원이었으니까 SK 하이닉스가 약 8조 원 더 번 거예요. 게다가 SK 하이닉스 매출의 20%, 디램 매출만 따지면 42%가 HBM에서 나왔어요. 1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기술로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HBM3이 12단 제품 출시 시기. SK 하이닉스 2024년 2월 개발 완료 3월 양산 시작. 삼성전자 2024년 2월 개발 완료 2025년 10월 양산 시작. 무려 19개월 차이. 반도체 업계에서 19개월은 거의 한 세대 차이예요. 그 19개월 동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삼성은 품질 테스트를 계속 재도전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거죠. 그럼 삼성은 포기했냐고요? 아니요. 2025년 10월 삼성도 드디어 HBM3로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전영현 부회장의 지휘 아래 디램 칩을 전면 재설계했어요. 더 얇은 1호 나노 공정을 적용하고 발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한 발 더 앞서 있었어요. 2025년 9월 세계 최초로 HBM4 개발 완료를 발표했거든요. 삼성이 HBM3를 시작할 때 SK는 이미 HBM4 시대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2025년 10월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을 숫자로 보면요. SK 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 한국 기업들이 합쳐서 79%를 장악했어요. 사실상 HBM 시장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언론들도 난리였어요. 블룸버그 한국 AI 시대의 심장을 움켜쥐다. 퍼넨셜 타임즈 삼성과 SK의 경쟁이 세계를 이끈다. CNBC 엔비디아도 한국 없이는 못 만든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들 H100, H200, 그리고 차세대 블랙엘과 루빈. 이 모든 칩이 한국산 HBM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 성과는 협력이 아니라 경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삼성과 SK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SK가 HBM3이 12단을 내놓으면 삼성이 HBM3이 16단을 발표하고 SK가 HBM4를 세계 최초로 만들면 삼성이 HBM4 수율 90%를 달성하고 이 선의의 경쟁이 한국 반도체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요. 시장 전망을 보면요. 2026년 HBM 시장 규모 500억 달러, 약 71조 원.
2024년 200억 달러에서 2년 만에 2.5배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삼성은 33년 동안 1위였어요. 근데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왕자를 잃었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둘째, 미래에 투자하라. SK 하이닉스는 10년 동안 HBM에 투자했어요. 시장도 작고 수익도 불확실한데 말이죠. 근데 그 10년의 투자가 33년 왕자를 무너뜨렸어요. 셋째, 경쟁은 나쁜 게 아니다. 삼성과 SK의 치열한 경쟁이 한국 반도체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요.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025년 10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삼성은 HBM사 수율 90%를 달성하며 역습 준비 중, SK는 HBM사 16단 개발을 앞두고 있고 2026년에는 더 혁신적인 HBM5가 나올 예정. 한국의 두 거인이 서로를 밀어붙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33년 왕자를 무너뜨린 SK하이닉스의 대역 전극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 반도체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다 실화예요. 가짜 뉴스 하나 없이 모두 팩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10년 동안 묵묵히 준비한 SK하이닉스의 연구원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삼성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한국 반도체를 세계 최고로 만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HBM 다음 세대 기술 CXL 메모리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또 한국 기업들이 선두에 있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